이번 달부터 건강하게 먹을 거야. 아사이베리도 사고, 키노아도 사고, 치아시드도 샀어. 슈퍼푸드로 가득 채울 거야. 3일 후 근데 이거 어떻게 요리하더라? 일단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내일부턴 진짜 건강하게 해먹는다. 3주 후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이거 왜 샀더라? 버려야죠. 어디 떡볶이를 시켜볼까?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사서 결국 못 먹고 버리는 일. 우리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걸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슈퍼푸드, 영양제, 유기농 식품. 뭔가를 더 먹어야 건강해질 것 같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말하는 건 정반대예요. 뭘 더 먹느냐보다 뭘 안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버드대에서 10만 명을 3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식단을 분석했는데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게 더 결정적이었어요. 오늘은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편의점에서 사는 삼각김밥, 컵라면, 과자. 마트에서 사는 소시지, 햄, 냉동 피자. 카페에서 마시는 달달한 음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초가공식품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하죠. 초가공식품이 뭐냐면요.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원래 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된 것들이죠. 여기에는 방부제, 색소, 향료, 감미료 같은 첨가물이 잔뜩 들어갑니다. 맛있게 만들고 오래 보관하고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요. 문제는 이런 음식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인의 경우 하루 섭취 칼로리 중 60% 이상이 초가공식품에서 나와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 간편식이 늘어나면서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요? 24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45개의 메타 분석을 종합한 거대한 리뷰 연구인데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불안장애 위험은 48% 증가했고요. 비만 위험은 55%, 수면장애는 41%, 당뇨병은 40% 더 높았어요. 25년에 나온 또 다른 연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114만 명을 분석했는데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10% 늘어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0%씩 올라갔어요. 단순히 연관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용량 반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위험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특히 위험한 건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요. 하버드 연구팀이 30년간 추적한 결과 모든 초가공식품 중에서 가공육이 사망 위험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 인공감미료 음료, 달달한 아침 식사 시리얼 순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초가공식품은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부족해요.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는 거의 없고 당분과 나트륨은 과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자꾸 더 됩니다.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중독성도 있어요. 게다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몸 전체에 조용히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초가공식품이 나쁘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죠. 오메가3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파우더. 뭔가를 더 먹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25년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하버드 연구를 다시 볼게요. 10만 명을 30년간 추적해서 건강하게 나이 든 사람들의 식단을 분석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70세까지 만성질환 없이 신체 기능과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을 유지한 채로 사는 걸 말합니다. 연구 참가자 중에서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9.3%밖에 안 됐어요.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거죠. 이 소수의 사람들은 뭘 먹었을까요?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니었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 생선과 저지방 유제품도 적당히 먹었어요. 전혀 특별하지 않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안 먹은 것들입니다. 초가공식품, 가공육, 설탕 음료,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더 결정적이었다고요. 비슷한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7개 나라를 비교한 식단 연구가 있는데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식단을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식단에서 건강 최적화 식단으로 바꾸면 기대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했어요.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40세 기준으로 미국 남성은 거의 10년, 중국 여성도 6년 이상 기대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건강 최적화 식단이 뭐였을까요? 통곡물, 콩류, 견과류를 늘리고 가공육과 설탕 음료를 줄이는 거였어요. 역시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효과를 준 건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였죠. 가공육을 줄이고 설탕 음료를 끊는 것. 이게 기대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해요. 특별한 음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몸에 나쁜 줄 아는 것들을 줄이면 됩니다. 그게 뭔가를 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불러요.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이 5군데가 대표적이죠. 이곳 사람들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먹길래 이렇게 오래 살까? 혹시 특별한 음식이 있는 건 아닐까?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특별히 안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블루존 식단의 공통점은 이래요. 첫째, 식물성 식품이 대부분이에요. 채소, 과일, 콩, 통곡물이 식단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둘째, 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먹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조금만 먹습니다. 셋째, 가공식품이 거의 없어요. 공장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직접 기른 재료로 요리합니다. 넷째, 설탕을 거의 안 먹어요. 단맛이 필요하면 과일이나 꿀 정도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블루존마다 먹는 음식은 달라요. 오키나와는 고구마와 두부, 사르데냐는 빵과 치즈, 이카리아는 올리브유와 허브. 각 지역의 전통 식재료가 다르죠. 하지만 안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공식품, 설탕 음료, 가공육. 이건 어느 블루존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블루존 식단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닙니다. 로마린다의 재림교 신자들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코호트 연구가 부족해요. 그리고 블루존의 식단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있어요. 오키나와가 대표적이죠. 서구화된 식단이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의 건강 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중요한 증거일 수 있어요. 전통 식단을 유지할 때는 건강했는데 가공식품이 들어오니까 건강이 나빠졌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음식이 건강을 지켜준 게 아니라 해로운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했던 거예요. 지중해식 식단, 대시 식단, 마인드 식단.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단들이 많죠. 이것들의 공통점도 똑같아요. 채소, 과일, 통곡물, 콩, 견과류를 많이 먹고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핵심은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부터 모든 가공식품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빼보세요. 첫 번째로 빼야 할 건 설탕 음료예요. 콜라, 사이다, 달달한 커피,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요. 설탕 음료는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건강에 가장 나쁜 축에 속합니다. 포만감도 없이 칼로리만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 내려서 더 배고프게 만들어요. 이걸 물이나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맛있죠? 알아요. 하지만 연구 결과가 너무 명확해요. 가공육은 모든 초가공식품 중에서 사망 위험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대장암 위험도 높이고요.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주 먹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즉석식품과 배달음식의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편의점 도시락, 냉동 피자, 컵라면 이런 것들이 매일 식사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 식사가 되면 안 되죠. 간단하게라도 직접 만들어 먹는 횟수를 늘려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를 빼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울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걸로 채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음식으로 채우면 돼요. 진짜 음식이 뭐냐고요? 재료를 알아볼 수 있는 음식이에요. 사과를 보면 사과인 거, 밥을 보면 쌀인 거, 계란을 보면 계란인 거. 성분표를 읽어야 뭔지 아는 음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 아는 음식이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매 끼니 건강하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3분의 2 정도만 신경 써도 충분해요. 하루 3끼 중 2끼만, 일주일 21끼 중 14끼만 진짜 음식을 먹어도 몸은 달라집니다. 결국 식단의 핵심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슈퍼푸드를 찾아 헤맬 필요 없어요. 영양제로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나쁜 줄 아는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면 됩니다. 설탕 음료를 물로, 가공육을 생선이나 두부로, 과자를 과일이나 견과류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식단 전략이에요. 우리 몸의 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나비랑 잠깐만 놀다 올게요. 우리 다음에 봐요.